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디자인 좋은 차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죠. 만듦새나 편의성이 대중적인 차들보다는 떨어져도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차들을 보면 괜히 막 가슴이 뛰고, 에스턴 마틴 같은 차들을 보면 예술적으로 차를 만든다는 게 이런 차를 보고 하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중적인 차들도 물론 예쁜 차는 많지만 그렇다고 막 예술적으로 생겼다고 할 수 있는 차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중적인 차들은 보통 가족 단위로 타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실용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대중적인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좀 멋있는 차 뭐가 있나 생각해보면 저는 가장 먼저 아우디가 떠오르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벤츠는 디자인이 좀 퇴보한다 하고 BMW도 절제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나올 차들의 코 크기가 두렵고, 그 와중에 아우디는 참 미래지향적이고 보기만 해도 멋있죠. 라이트도 이렇게 쫙 켜지고요. 아우디가 이런 첨단 이미지를 가져가기 시작한 게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아이언맨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고요. 저는 아이언맨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나온 아이 로봇이 떠오릅니다. 아우디가 영화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차, 이름은 RSQ였는데 이렇게 보면 아우디 R8하고 참 비슷하게 생겼죠. 이때부터 좀 첨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갖추기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전구회사라 불릴 정도로 헤드램프 기술도 알아주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디자인도 Q8 같은 경우는 보급형 우르스라고 불릴 정도고 독일 3사 중에선 가장 멋있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지 않나 싶네요. 디자인도 독일 3사 중에선 가장 잘 알아주고 한국에선 또 프로모션의 아이콘, 요즘은 BMW가 이 타이틀을 가져갔지만 그래도 프로모션의 원조는 아우디죠. 이 제도가 한국 시장에서 잘 통한 덕분에 흔히 독일 3사 하면 벤츠, BMW, 아우디 구도를 떠올리죠. 판매량도 거의 그랬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순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상위권에서 계속 이 브랜드들이 놀았고, 그 아래에는 이제 폭스바겐이나 일본 브랜드가 왔다 갔다 했었고요. 계속 이렇게 잘 나가나 싶었는데 폭스바겐 디젤 사태가 터지면서 한순간에 몰락했죠. 전시장이 2층까지 꽉 찼었는데 이 사태 이후 모든 전시차들도 빠지고 건물은 방치되고 그 큰 브랜드가 한국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소리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부터 슬슬 신차를 들여오기 시작했죠. 처음엔 뭐 디젤 사태도 있었던 브랜드라 많이 안 팔릴 거라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할인 전략이 통해서 최근에는 다시 벤츠, BMW, 아우디 구도가 만들어질 정도로 판매량이 확 뛰었습니다. 아우디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신차가 더 많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큰 전시장들은 다시 예전처럼 전시장 2층까지 꽉 찰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작년부터 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할인에 대해 말이 많았죠. 출시 초기에는 한 700만원 정도 할인해 주다가 몇 개월 지나니까 1000만원 넘게 할인을 해주고 1000만원 넘게 할인을 해주고, 이것 때문에 뭐 먼저 산 사람들은 호구다, 아우디는 기다렸다 사야 된다, 이런 여론도 생기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브랜드들도 그때그때 할인이 다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고무줄 같은 할인 정책을 두고도 어떤 분들은 애초에 그렇게 팔면 되는 게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어차피 싸게 사면 좋은 거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가지 잡음이 있어도 어쨌거나 판매량 자체는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제 아우디가 다시 일어서는구나 싶었는데 이 친구들 또다시 난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인기 모델 중 하나죠. A6한테 문제가 좀 많다고 합니다. 우선 주행 중에 시동 꺼지는 현상 때문에 말이 많죠. 공중파에 보도된 사례들도 보면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시동이 꺼져서 차주분이 자칫 위험할 뻔한 상황이 되었고, 같은 차를 소유한 다른 차주는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졌다고 하고요. 와,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지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시동 꺼지는 문제 때문에 지난달까지 국토부에 접수된 신고가 올해만 38건, 고작 5개월 만에 38건이면 한 달에 8건 꼴이었다는 거네요. 문제는 시동 꺼짐 현상이 수리 후에도 재발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최근에 이슈가 된 건 차량 하부에 물이 보인다는 건데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만약 이 물이 전기장치를 건들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미국에선 이미 지난 3월에 시동을 걸고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합선이 일어나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리콜이 진행됐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게 장치에 유입된 수분 때문이었다는데 국내 사례랑 좀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 상태입니다. 물로 인해서 센서나 전기전자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시동 꺼짐 현상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면서 결국 또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올해만 두 번째죠. 올해 1월에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 체계가 국내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판매를 중단했었고, 이번엔 시동 꺼짐하고 물고임 때문에 판매가 중단된 거죠. 시동 꺼짐하고 물고임 현상으로 지난달 25일까지 국토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80건입니다.
아우디는 기다렸다 사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 게 원래는 할인 때문이었잖아요. 출시 초기에는 한 700만 원 정도 해주다가 6개월 정도 기다리면 1000만 원 넘게 해준다는 게 그 이유였죠. 그런데 이제는 품질 문제 때문에 기다렸다 사야 된다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요즘 워낙 국산차 수입차 할 것 없이 문제들이 터지고 있어서 이제 문제없는 차를 고르는 게 아니라 대처를 잘하는 브랜드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우디도 대처를 어떻게 하나 궁금했었는데 일단 뭐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중단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문제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독일 본사 요청이고 판매 중단 이유는 얼마 전까지 공개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6월 1일부터 A6 가솔린 모델 리콜을 진행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리콜을 통해서 차량 내 스타터 발전기를 신규 부품으로 교체해주고 수리에는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우디 코리아는 결함 내용에 대해 독일 본사로부터 특정 조건에서 스타터 발전기의 하우징에 습기가 유입되고 이 때문에 합선이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이건 3월에 미국에서 진행한 리콜 내용과 같네요. 이걸 보고 아우디가 대처를 잘했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화재 발생 가능성 때문에 미리 판매도 중단하고 리콜 조치하는 건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시동 꺼짐하고 물거임 현상 때문에 리콜하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얼마 전 판매를 중단할 때 아우디 코리아 관계자가 최근 주행 중 시동 꺼짐과 물거임 현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예비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지만 그 사유로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하니 시동 꺼짐하고 물거임 현상 때문에 리콜한 것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국산차나 수입차나 못된 건 참 빨리 배우네요. 이미 사신 분들의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특히 시동 꺼짐 같은 걸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영상 보시는 분들 차 바닥에 물이 고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아도 이런 차는 안 사죠.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이런 차를 마음 놓고 선뜻 구매할 수가 있나요? 결국 아우디는 말 그대로 빨간불입니다. 최근에 판매량이 좀 회복되나 싶더니 이런 큰 문제가 터져버려서 원래 잘 팔리던 차라면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제 막 회복 단계에 들어선 브랜드라서 타격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자동차 시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한국이 이렇게 만만한 나라였나 싶습니다. 국산차 브랜드의 품질 문제가 현재 진행형인 건 기본이고요. 이제는 수입차 브랜드까지 배출가스 조작에 시동도 꺼지고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현대기아차가 도마 위에 오르거나 수입차 브랜드 쪽에선 제규어 랜드로버 정도만 언급이 됐었죠. 그런데 요즘은 독일차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된 느낌이네요. 워낙 문제 많은 차들이 많아서 이제는 문제 없는 차를 찾기보단 어떻게 대처를 잘해주나 이거를 찾는다는 사실 자체가 많이 씁쓸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기업이 그전에 제품 자체를 문제없이 만들어야 하는 게 1순위가 되어야겠지만 그간 저희 영상에서도 많이 다뤄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업들을 관리 감독하는 법과 제도도 부실한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던 레몬법은 정작 까보니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칠에 불과한 법이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벌써 폭스바겐 디젤 사태 때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법안만 나오고 결국 의결되거나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죠. 이 뭔 개소리야! 이런 걸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말 그대로 방치만 해두니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한테 가고 이건 분명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한테도 손해라 생각되거든요. 문제가 계속 터지면 소비자들은 그 기업을 불신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 기업 제품을 다시는 사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되잖아요. 오죽했으면 아우디 폭스바겐 디젤 사태 다음에 BMW는 화재 사태가 터졌고 다음은 벤츠다 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벤츠도 최근에 사건이 터지고 국산차도 여전히 문제가 많고 요즘은 살 차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히나 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들을 더 자주 접하게 되시니까 그만큼 거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신차는 바로 사는 게 아니다.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 때 사는 게 맞다.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졌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 역시 이 말이 충분히 성립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우디의 품질 문제, 나아가서 수입차 브랜드에 계속되는 품질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 정차할 때마다 심한 진동이 생긴다는 중대한 결함이 이슈가 되는데도 인기 모델들의 인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